자, 지금부터 2022학년도 사대부중 3학년 총괄 마지막 평가 유닛 4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괄이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치는 마지막 과학 총괄이죠. 수행평가죠. 그래서 잘 듣고 아주 여러분들 이번 총괄은 어떻게 출제했냐면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이제 진짜 얼마 3학년에서 빨리 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아서 시험 공부하면서 그냥 그게 바로 총괄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 내용적인 특히 우리 평가 요소도 좀 알기 및 이해하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어차피 기말고사 공부하는 겸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 2, 3, 4반은 아마 목요일날 한꺼번에 싹 다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토픽 여기를 잘 보면 토픽이 5개가 있습니다. 토픽이 5개라는 이야기는 각 문항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그 쌤이 이야기하는 PPT에 나오고 쌤이 이야기하는 스토리에 대한 걸 쭉 그냥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이제 그 한결 총괄 칠 때 쓰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구름의 생성입니다. 구름의 생성. 구름의 생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게 바로 그 공기가 상승해야 되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래서 뭐 우리 교과서에는 3가지의 그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공기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단열 팽창이. 왜? 기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기온이 하강하죠. 기온이 하강. 왜 기온이 하강하느냐?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온이 하강한다는 이야기는 A라는 그 기체가 요 선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가간다는 이야기라서 결국은 상대습도가 어떻게 된다? 상대습도가 증가되면서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결국은 이 선에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는 이슬점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슬점에 도달. 이슬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슬점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온도가 더 낮아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응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구름이 생성되거나 그러면 지표면 근처에서 이게 일어나면 안개나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강수 토픽 2는 강수 과정입니다. 강수 과정. 그러니까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크게 지구 북반구에서는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 열대지방과 그리고 중위도 지방, 우리나라 지방의 여름, 그리고 나머지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 빙병설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2가지 더운 지역, 더운 비, 찬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병합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더운 지역이니까 빙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일단 더우니까. 그래서 병합설은 사실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 교실에 한 300명 넣어놨다 생각하고 우리가 300명 넣었다 생각하고 눈 감고 움직이면 안 부딪힐 수가 있나 없나? 부딪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빽빽한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얘들은 서로 부딪혀서 계속 크기가 커집니다. 크기가 커져서 근데 얘가 이제 버틸 수 있을 정도면 계속 거기에 있겠지만 이게 못 버티게 물방울이 굵어지면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물방울이 안에서 자연적으로 부딪혀서 수만 번 부딪혀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병합설. 그리고 중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에 있는 빙정. 이 빙정설에는 이 구름에는 빙정과 수증기와 물방울이 관행각된 물방울이라고 그러죠. 그 3가지가 한꺼번에 다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컵에 얼음이 들어있으면 그냥 단순히 옆에 물이 맺히겠죠. 물이 맺히겠지만 이 안에 만약에 드라이아이스나 액체리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옆에 어떤 뭐 예를 들어 바로 살얼음이 끼어버리죠. 온도가 많이 낮으면 그런 것처럼 살얼음이 낀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바로 뭘로 바뀌었다? 얼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고체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바로 고체가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승화라고 하죠. 승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증기가 바로 빙정에 붙는 승화 현상이 일어나서 빙정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빙정의 크기가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되노? 얘도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니까 목표에서 내려오는데
지상의 온도가 0도보다 높으면 걔가 뭘로 바뀐다? 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지상의 온도가 0도씨보다 낮으면 계속해서 뭐로? 눈으로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합설과 긍정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토픽 3입니다. 자, 바람의 원리입니다. 바람의 원리. 자, 우리가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노? 위치가 높은 곳에서 위치가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즉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흐르는데 바람도 똑같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이제 한 고기압이 뭐고 저기압이 뭐냐? 말 그대로 공기가 모이는 곳은 공기가 많이 쌓인 곳은 고기압, 공기가 없는 것은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가장 쉬운 예가 어떤 지역이 태양에는 복사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가해를 일으켜서 상승기로 강하게 생깁니다. 올라가고 증발이 쫙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비계대.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뭐겠노?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기압이 되니까 주변이 상당히 주변보다 그 공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공기가 모이겠죠. 이게 반면에 냉각이 하게 되면 냉각이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강기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공기가 쌓이니까 기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면 자 상승기류가 일어나면 자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까 우리 구름이 생성될 때 올라가니까 포화수증기와 곡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으로 붙었죠. 갖다 붙었죠. 갖다 붙으면서 구름이 생성될 확률이 높았죠. 왜? 온도가 낮아지니까 단열 평창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저기압 지방엔 날씨가 어떻겠노? 상당히 흐리겠죠. 흐리고 왜? 요가 일로 가기 때문에 요 고기압 지역은 어떻습니까? 상하강기류입니다. 하강기류라는 얘기는 내려오면서 온도가 단열 팽창 반대가 뭡니까?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그래프가 이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수증기압이 늘어나는 기온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에서 날씨가 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람의 원리라는 거는 이런 기압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데 뭐 저기압과 고기압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단과 전선입니다. 기단과 전선. 자, 물론 이제 온대 저기압도 요거 이제 활용하는 거지만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기본적인 생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하고 빨간색 해놓은 게 각각의 특징들입니다. 뭐 1, 2, 3, 4, 5를 정리하려고 그랬다 그냥 이렇게 말로 정리했는데 자, 한랭 전선은 기본적으로 찬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밀고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면이 어떻습니까? 급합니다. 전선면이 급하고 이 전선면이 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기로 강하게 일어나서 저군형 구름이 생기죠. 자, 그리고 강수구역은 급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 전선면 뒤쪽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가? 소나기성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내가 여기 지역에 서 있었는데 찬기단이 이렇게 쓱 오면 처음에 보이대로 그 한랭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찬바람이 여기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날씨가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온난전선은 찬기단을 따뜻한 그 공기가 얘를 타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스무스하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선면이 보시다시피 아주 완만합니다. 완만하면서 층온형 구름이 생기죠. 층온형 구름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층온형이 생기니까 당연히 비는 구슬비가 내리겠죠. 비가 온다고 해서. 자, 그리고 얘는 아까하고 반대로 내가 만약 이 지역에 있었는데 얘가 지나가고 나면 따뜻한 바람이 왼쪽에서 오죠. 맞나? 그래서 얘가 지나가고 나면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맑은 날씨가. 그리고 이제 따뜻한 기단의 영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는 기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계절별 날씨인데 계절별 날씨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는 특히 여름과 겨울에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뚜렷한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계절풍 배울 때도 그렇고 그 계절풍에 의한 앞에서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기단에 대해서도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그다음에 북태평양, 시베리아 이 네 기단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계절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일단 본관은 뭐 크게 큰 특징은 일단 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 때문에 날씨가 아주 변덕이 심하다는 거 그리고 기단은 뭐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게 이제 초여름이 오면서 오호츠크 기단이 우리나라에 서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적도지방에서부터 수온이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 증가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오츠케 기단하고 둘이 세력 싸움을 하는 게 뭐라고 했노? 정체전선을 이루는 장마전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마전선. 그래서 그 장마전선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승자는 북태평양 기단이 어쩔 수 없는 정해놓은 승자이기 때문에 얘가 그 오츠케 기단이 물러나고 나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죠. 그때부터 무슨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바람은 어떻게 부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부니까 남동 계절풍이 불죠. 기압 배치는 남고 북저염이 되는 겁니다. 왜? 고기압,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자, 그 다음에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서쪽 북서 계절풍이죠. 북서 계절풍. 그리고 기압 배치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아주 차고 한랭하고 건조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고온이면서 어떻노? 다습하고 여기는 고기도 있으니까 한랭하면서 다습하고 여기는 건조하면서 온난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양측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5가지 토픽에 대해서 총괄평가를 안내드렸습니다. 이 PPT하고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잘 궁금하시는 사람들은 한두 번 더 보시고 그렇게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